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주중에 있는 축구 승무패 토토 최종 픽과 독식 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말에 있었던 승무패 이 프로토 결과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만 이제 일요일에 주력이 적중이 됐었고 승무패 같은 경우에는 이번 회차가 좀 당첨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EPL 경기들이 좀 많이 틀리면서 이변을 봤던 게 정배가 나오고 정배를 봤던 게 이변이 나와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10개가 적중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주중에 있는 승무패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에는 네덜란드 리그가 들어왔는데 사실 네덜란드 리그를 이번에 처음 봤고 팀도 사실 잘 모릅니다. 리그는 그래도 주중에 가끔씩 들어왔었던 때는 있었는데 네덜란드 리그가 승무패에 들어왔던 거는 제가 하면서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고 간단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럼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렌시아 대 베티스의 경기고요. 리그 막바지기 때문에 좀 동기부여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발렌시아는 12위에 위치하고 있고 딱히 동기부여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5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사실은 4위인 아틀레티코와의 승점 차이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은 5위 자리를 지키기 위한 동기부여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기부여가 더 높은 팀 베티스라고 보고 있고요. 뭐 경기력적으로도 발렌시아가 뭐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긴 좀 어렵기 때문에 이 발렌시아의 베티스의 모습을 봤었을 때는 경기력도 베티스가 앞서고 원정이라는 점과 이 홈에서의 발렌시아라는 점은 불안하긴 하지만 동기부여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이 독식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이변 위주로 가져가서 독식을 하기 위한 이변 위주의 팩입니다. 자, 이번 경기입니다. 그라나다 대 빌바오의 경기고요.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잔류권에 위치하고 있지만 승점 차이가 좀 적은 상황이라서 이 동기부여가 좀 있는 상황이고요.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8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사실 뭐 남은 세 경기 다 이기면은 이 6위권까지는 도전할 수 있다라는 동기부여는 있지만 개인적으로 동기부여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아요. 동기부여가 더 있는 쪽은 그라나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무승부를 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빌바오가 생각보다 배당이 낮게 측정이 돼서 사실은 단통 무승부만 가져가려고 했었는데 빌바오의 승까지 좀 가져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지난 경기 때 주말 경기 때 보여줬던 빌바오의 모습들은 공격에서의 모습들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는 그런 결정력이 지난 경기에 굉장히 아쉬웠어서 그 점을 생각했었을 때는 좀 빌바오도 좀 믿지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기부여적인 부분도 그라나다가 좀 높고 홈에서의 그라나다가 나쁜 팀은 아니기 때문에 무승부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경기지만 빌바오의 배당이 낮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빌바오의 승까지 포함을 해서 최종에서 무패 투팩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무승부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단통 무승부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바르셀로나 대 셀타비고의 경기고요. 바르셀로나는 사실 동기부여가 있진 않습니다. 근데 뭐 시즌을 마무리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세비야의 승점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2위 자리를 지키려고 할 것 같고요. 셀타비고도 일단 동기부여가 없습니다. 11위에 위치하고 있어서 뭐이 유로파권을 도전하기도 어렵고 강등권과의 승점 차이도 많이 나서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셀타비고가 동기부여가 없는 팀이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도 동기부여가 없더라도 2위 자리를 지키기 위한 조금 더 동기부여가 높은 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셀타비고가 수비적으로 공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바르셀로나의 뭐 대승까지도 바라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알라베스 대 네, 이제 에스파뇰의 경기고요. 에스파뇰은 13위에 위치하고 있어서 동기부여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승점 차이가 4점 차로 좀 나고 지금 그라나다와의 6점 차이가 좀 나서 사실 강등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이 남은 경기까지는 최선을 다할 것 같아요. 승점 차이가 불가능한 상황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동기부여가 알라베스가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라베스가 정배당을 그 부분 때문에 받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에스파뇰이 공격 찬스를 많이 못 만들어낸다라는 점과 수비에서의 그런 불안한 모습들도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원정에서의 에스파뇰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좀 강등 버프를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뭐 경기력을 보면은 알라베스 모습을 봤었을 땐 잘 쳐줘야 무승부인 것 같은데, 그래도 강등 버프를 좀 생각을 해서 에스파뇰도 동기부여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변으로 알라베스의 단통 승으로 최종과 독식 모두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오사수나 대 헤타페의 경기고요. 오사수나는 9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기부여는 없는 상황이고요. 헤타페는 15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일단 헤타페도 뭐 동기부여가 크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뭐 마요르카와의 승점 차이가 5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동기부여가 아예 없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두 팀 다 사실은 동기부여가 크진 않은 상황인데, 조금 더 치자면 헤타페가 조금 더 동기부여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뭐 경기력은 헤타페의 최근 모습들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공격에서의 결정력은 여전히 좋지 않지만 그래도 공격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봅니다. 다만 수비에서의 공간은 있는 팀이기 때문에 오사수나 비교했을 때는 오사수나가 더 앞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홈에서의 오사수나라도 동기부여가 뭐 크지 않는 두 팀이라서 무승부의 결과가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승부 투픽이 더 땡기긴 하는데 오사수나의 승 쪽으로 많이 몰리진 않아서 단통 무승부로 최종과 독식 모두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입니다. 캄비르 대 빌럼의 경기고요. 네, 캄비르는 12위에 위치하고 있고, 빌럼 같은 경우에 17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캄비르와 빌럼. 지금 뭐 동기부여는 빌럼 쪽이 더 높겠죠. 아무래도 강등권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런 상황인데 캄비르도 아예 동기부여가 없다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기부여가 아예 없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캄비르 쪽도 괜찮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빌럼의 동기부여를 조금 더 높게 생각을 해서 최종에선 단통 패만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그래도 캄비르가 경기력적으로나 동기부여가 아예 없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승까지 포함을 해서 승패 투팩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입니다. 시타르 대 피테서의 경기고요. 시타르트는 15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강등권과의 승점 차이가 3점밖에 나지 않아서 조금은 이 동기부여가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피테서 같은 경우에는 6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뭐 동기부여가 없죠. 지금 승점 차이가 좀 많이 나서 지금 뭐 순위 유로파권과의 승점 차이도 많이 나는 상황이라 사실은 동기부여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팀 다 무승부에 그렇게 좀 불만족스러운 경기는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기력은 피테서가 앞서지만 주중 경기이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에서 무리할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조금 더 이 중점을 두는 팀은 시타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기력에서 좀 밀리기 때문에 저는 무승부에 두 팀 다 만족할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방형입니다. 고어헤드 대 페이노르트의 경기고요. 페이노르트는 3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챔스권까지의 진출이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순위에 좀 만족할 것 같고 동기부여가 크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고어헤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위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 팀도 동기부여가 있는 상황은 아니긴 합니다. 뭐 승점 차이가 아예 뭐 지금 상황에서는 좀 잔류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동기부여가 좀 적은 두 팀의 경기라서 페이노르트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지만 투표율이 이 정도 몰린 만큼 페이노르트가 동기부여가 많은 상황은 아니라서 고어헤드도 못하는 팀은 아니고요. 그래서 중위권 팀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무승부까지 가져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통이라면 당연히 페이노르트 쪽을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도 좀 지울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무패 투팩을 최종과 독식 모두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입니다. 발베이크 대 헤라클레스의 경기고요. 발베이크는 14위, 헤라클레스는 13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기부여는 뭐 고만고만해요. 지금 뭐 강등권과의 승점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는 상황이라 두 팀 다 뭐 어느 정도의 동기부여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기력을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헤라클레스가 원정이라는 점은 조금 불안한 점은 있지만 발베크와 비교했었을 때 경기력은 저는 좀 더 앞선다라고 생각을 해요. 공격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이. 그래서 최종에선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어 일단은 발베이크가 정배당을 받았고 뭐 사실 이 두 팀도 무승부에 그렇게 불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식에서는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입니다. 스파로테 대 지볼러의 경기고요. 일단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16위, 그리고 네, 주볼러 같은 경우에는 18위. 강등권 두 팀의 경기라서 저는 좀 승패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경기력은 스파르타가 더 앞서서 주볼러도 지금 이 잔류를 사실은 좀 어려워 보이긴 해서 일단은 저는 이 경기력을 생각을 해서 스파르타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사실 이 네덜란드 리그가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변이 나오는 리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기 뜬금포로 이 두 팀에게 있어서 무승부의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에 승패 방향이라면 역배를 좀 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변을 가져가는 픽이니만큼 스파르타의 단통 패를 독식에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테벤테 대 흐로닝원의 경기고요. 흐로닝원 같은 경우에는 10위, 그리고 트벤테 같은 경우에는 4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트벤테는 사실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이고 흐로닝원도 동기부여가 크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뭐 동기부여가 적은 두 팀의 경기라서 저는 이 동기부여가 적은 두 팀의 경기라면 이 경기력이 조금 더 앞서는 트벤테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입니다. 위트레 대 알크마르의 경기고요. 알크마르는 5위에 위치하고 있고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 두 팀을 봤었을 때 위트레흐트 같은 경우도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좀 중상위권 그리고 상위권의 두 팀이 맞대결인데 알크마르가 배당이 좀 낮게 책정이 받긴 했지만 이 투표율이 몰릴 만큼 알크마르가 원정이라는 점과 위트레이트가 홈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저는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 팀 다 동기부여가 크지 않은 상황이라서 어떠한 결과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승무패가 좀 다 보이는 경기라 생각을 해서 최종에서는 승무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이 동기부여가 없는 두 팀, 그리고 경기력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두 팀이라면 홈팀이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독식에서는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세비야 대 마요르카의 경기고요. 마요르카는 18위, 좀 잔류권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는 상황이고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3위에 위치하고 있어서 사실 뭐 동기부여가 큰 상황은 아닙니다. 이 두 팀을 봤었을 때 동기부여가 조금 더 높은 팀은 마요르카인데 저는 세비야가 이 정도의 투표를 받으면 좀 불안한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동기부여가 있는 세비야라면 이 정도의 투표를 받을 만한 팀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마요르카가 동기부여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세비야 같은 경우에 동기부여가 적고 그런 동기부여가 적은 상황이라면 세비야의 그 공격에서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이 크로스가 안 먹힐 때 그런 답답한 모습들 마요르카의 수비를 생각했었을 때는 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세비야가 이 답답한 모습과 동기부여를 생각을 했었을 때 저는 좀 이변의 느낌도 좀 듭니다. 배당도 생각보다 높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최종에선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이변을 가져가는 픽이니만큼 무패 투팩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엘체 대 아틀레티코. 아틀레티코는 사실 동기부여가 큰 상황은 아니고요. 엘체 같은 경우에는 14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 강등권과의 승점 차이가 7점 차이라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잔류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기부여가 크진 않은 두 팀이라서
이 경기력을 생각을 해서 아틀레티코와 엘체의 수비를 생각을 했었을 때 아틀레티코의 무난한 승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주중에 있는 승무패, 최종픽과 독식픽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아마도 수요일 저녁일 것 같아요. 수요일 저녁에 이 라리가 초안 영상으로 주말에 있는 승무패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